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지금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택시 타고 출근했는데 택시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는 30년 전에 도곡동에 도곡 렉스인가요? 도곡 렉스 아파트인데 그 전에 그 아파트를 그거를 그러니까 이 렉스를 들어오기 전에 재건축 하기 전에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왔대요. 30년 전에. 그때 아파트 값이 7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750만 원. 750만 원이었고 저 앞에 여기 지금 강남구청 사거리에 건설회관 있거든요. 건설회관에서 거기 이제는 관공서 거기 뭐 오너들 거기 자기가 운전을 해주셨나봐요. 30년 동안. 그래서 운전을 해주셨는데 운전을 30년 동안 경력이 있다 보니까 개인 택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 그 도곡레스를 이제는 몇 년 전인가? 7년 전이죠? 7년 전인가? 그게 최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가 20억까지 올라갔대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20억까지 올라가다가 팔고 나온 게 18억 정도. 18억 정도. 그러니까 750만 원 주고 들어갔다가, 네, 750만 원 주고 들어갔다가 자기는 이제 18억 주고 빠져나온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동안 한 게 운전밖에 없대요. 30년 운전했는데 자기가 운전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겠냐 이거예요. 맞죠, 그쵸?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 30년이 지나 자기 이 주변에 있는 또래들을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 산다는 거야. 자기가. 왜냐면 그 아파트 하나로 그냥 그거 하나로 인생을 그냥 끝내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18억이라서 자기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분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이제 정년퇴임 60살에 하고 나오면서 7년 전에 정년퇴임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18억을 팔고 나왔죠. 그러니까 팔고 나오면서 자녀들한테 2억 5천씩 해가지고 집을 사주고 2억 5천씩 해주고 집 사주고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둘 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사주고 나머지 얼마 14억 정도 남잖아요. 14억 가지고 지금 그분이 이제는 저희가 사는 데가 용인 수지입니다. 제가 여기 수지 사는데 수지에 이제 아파트 분양을 10억짜리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10억짜리를. 그래서 자기는 이제 10억 아파트에 살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는 이제 개인 택시를 산 거야. 개인 택시 사고 한 3, 4억 정도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한 채로 자녀들 다 분가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또 10억짜리 아파트 거기서 이제는 분양받아서 살면서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 즐기는 거 소일거리로 그냥 일 있으면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또 와이프랑 어디 여행 다니면서 개인 택시 타고서 여행 다니면서 드라이브 하고 분들이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주말에는 한 달에 한 번인가 2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여행에 있잖아요. 해외로 여행 한 번씩 다니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3억 정도 그러구나. 3억 정도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 2억 정도 현금이 있고 3억 정도는 어디 상가 쪽에다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자기가 개인 택시 운영을 해서 한 200 정도, 250 정도 벌고 자기가 연금 이렇게 나와서 한 달에 한 500 정도는 자기가 일을 안 해도 조금씩 해도 그냥 500 정도는 꾸준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거로 뭐 돈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맞죠, 그죠? 그 결국에 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선생님 제가 일만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 번 거는 애들 교육시키고 자기가 생활비 쓰고 한 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큰 돈을 버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에서 벌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서. 그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렇게 분배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이제 노후 준비도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이 부동산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안 되죠.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직장이 강남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 30년 전에 직장이 강남에 있으니까 어디에 됩니까? 집을 갖다 어디서 얻었겠어요? 강남에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사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게 제가 항상 원망하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왜 안면도에다 거기다가 왜 수도권에 와서 계셨어도 그나마 계셨을 텐데 근데 또 안면도 중에서도 왜 바닷가 아니고 왜 맞은편 쪽에다가 집을 장만하셨냐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하는데 왜 돈 안 되는 쪽에다만 갖다 놓으셨을까 분들이. 근데 같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강남에다가 그 당시 뭐 강남에 뭐 비쌌겠어요? 아파트 700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게 나중에 3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18억이라는 돈을 치고 빠지고 나온 거죠. 이분들.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18억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는 자녀들 다 주고, 자기 이제 남는 거 갖다가 집장만 하고, 지금은 택시 운전, 개인 택시 운전하면서 자기가 30년을 했기 때문에 개인 택시 뭐 영업 택시 안 하고도 그거를 딸 수가 있대요, 뭔가. 네, 맞아요. 그게 잘 보기에 경력으로 인정이 돼서 개인 택시 그 번호판을 따더라고요. 그걸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번호판은 경기도 쪽이 조금 더 서울보다 더 비싸대요. 서울이 뭐 한 번호판이 6,500, 7천만 원이고 경기도는 좀 더 비싸대요.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왜냐면 서울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게 더 그래서 좀 더 비싸다 하더라고요. 경기도권이.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경기도권에 이사 가면서 이제 그렇게 번호판 따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너무 그냥 재미나게 아침에 일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하고 하루에도 그래도 한 1, 20만 원 벌잖아요. 1, 20만 원 저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일 있으면은 택시 타고 가서 일을 하고 볼 일대로 보고 일은 일대로 하고 영업에 어떤 영업 택시가 아니잖아요. 딱 얽매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자유롭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직자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는 그 퇴임하시고 이렇게 개인 택시 쪽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노후 대책 용어로 해서 그분들이. 그래서 자 보니까 쭉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니까 야, 정말 이게 그렇구나. 이게 부동산만한 게 없겠구나. 저도 그거를 저는 이제 26살 때부터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동산 접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에다가 저도 돈을 생기면 자꾸 땅에다 묻습니다. 돈들이.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요. 자, 땅에다가 묻는 게 아무 데나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개발되는 곳들, 개발 예상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다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개발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어떤 예상이 된다, 본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황무지이지만 새만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들어가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10년, 20년에는 그게 들어가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강북에 있을 때부터 강북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그때 이 강남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이미 다 세상에 돌았었어요. 그분들이 다리 하나 노리면서 영풍대기 노리면서 강남 일대 개발된다. 그러니까 강북 사람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강남에 투자한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게 일부분인 거예요. 그들이. 그건 뭐냐면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강남에 배팅 들어온 거고 그냥 그런 정보도 없고 그냥 삶에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어떤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개발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의심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안 돼서 못 사신 분들 어떤 사람은 결단력이 없어서 못 사신 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맞죠, 그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예상했던 대로 강남은 개발이 됐어요.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강남이 쭉 이제 개발되면서 집값이 막 이제 올라갔죠. 폭등하면서 강남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신도시를 파킹을 시키고 그쪽 주변 일대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택지 개발이 막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몰랐던 게 아니라 이쪽 강남이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 저기 어딥니까? 그냥 외곽순환 고속도로 있죠?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뭐냐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서사대문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단히 택지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땅값이 건물들이 막 건축행위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꿰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강남 쪽에서 가까운 지역, 이게 어딥니까? 경부고속도로 쭉 떨어지죠. 양재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요 밑으로도 개발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플랜이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만약에 눈을 뜬 사람, 그러니까 부동산에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땅을 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땅을 샀어야죠. 땅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눈이 뜬 사람들은 땅을 산다고요, 분들이. 제가 예전에 옛날에도 한번 제가 그 택시 운전 기사 그분한테 또 얘기 들은 부분이 있어요. 화곡동인가 어딘가 그때 그 사람이 사업해서 부도 나가지고 원룸인가요? 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제는 임차인으로 살다가 그
그 집이 경매로 들어가게 돼서 임차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분들이. 그런데 주변에서 좀 도와줘서 경매가 넘어갈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그러니까 그 집을 갖다가 사버린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죠. 빌려줬는데 또 재개발 들어가면서 그 집이 갑자기 폭등을 해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집 쫓겨나가지고 나갈 판인데 어떻게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집을 사버린 거예요. 경매 넘어가는 집을. 그 집을 사가지고 근데 사자마자 어떻게? 그게 뭐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집값이 뭐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빚을 다 갚은 거죠. 그래서 빚 갚고 그 집 털고 나온 거예요. 털고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나올 당시가 한 5억 정도 다 털고 나서 5억 정도가 털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가 빚 다 갚고 5억 털고 나온 거야. 그 5억 털고 나와가지고 그 용인에 보면 이동면 있어. 이동면에다가 그 땅을 산 거야. 땅을 한 1억 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그 풍덕촌동인가요? 풍덕촌동에다가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억 가지고 풍덕촌동에 그 당시 아파트 하나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동면 쪽에 땅을 한 1억짜리 정도 땅을 갖다 묻어놓은 거죠. 근데 그게 또 세월이 또 지나고 나니까 막 용인 쪽에 바람 불고 용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가 100만 명이잖아요? 이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용인 쪽에 막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수시 쪽에 집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니까 이동면에 집값이 그 땅값이 건설사가 매입 들어왔는데 1억짜리가 20억으로 돌변을 해버린 거야.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엄청 착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 부분들이.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20억대, 30억대 자산가가. 그 30억대 자산가가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집 사고 땅 사고 또 땅값이 올라가서 폭등해서 20억대, 30억대 자산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